제가 최근 꾸준히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서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계속 네 뇌피셜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윤석열 계속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끔찍한 그런 기사들도 가끔씩 접하게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또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개혁안이 지금 통과가 돼서 곧 빠르면 이제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윤석열 검찰이 왜 그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전에는 조국 전 장관까지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보고 싶어요 윤석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검찰에서 했던 증거능력 제한 8월 시행, 검찰 당혹, 요런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도 이슈가 잘 안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원래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오는 8월부터 약 2달밖에 안 남은 거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법원행정처가 즉시 시행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장 사라지게 되면서 유예기간 중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려던 검찰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행정처가 유예기간 둘 필요 없다, 즉시 시행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이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 중 검찰 수사권이 제일 지적이 되었었죠. 그래서 애당초 논의가 될 때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가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면서 4년의 준비기간을 갖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었는데, 최근 이 법원이 이 같은 입장을 뒤집고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5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서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와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기존 언론에서 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검찰은 무고한 사람을 가둬놓고 협박하고 온갖 그들만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떻게든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했었죠. 이런 터무니없는 짓들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개혁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한 전과 제한 후가 이렇게 바뀌고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무조건 증거 이용을 불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검찰 수사권 박탈해라, 요즘 검수완박이라는 얘기가 또 많이 달리고 있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사들 조작질 못하겠네, 법무부 외청 아니냐, 뭐가 발칵이냐, 검찰 조사가 여태까지 엉망이었던 거를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네티즌입니다. 게다가 한만호씨 비망록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을 보내려고 했던 그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만행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총리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건 조작을 통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웠던 그들의 기술을 보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텐 어떻게 이들이 행동을 할까요? 안 봐도 뻔한 거죠. 당연한 거다, 이건 증거물로 해야 된다, 증언 조서 조작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냐,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곽상도 씨가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검사들이 진짜 없는 죄를 조작해서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걸 증거물로 쓰면서 주위 사람들 협박하고,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만호 비망록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지만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자 다른 증인들을 또 이렇게 협박을 해서 한만호 씨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는 그들의 수작질, 지금은 검사들이 계속 부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조만간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모해 위증 교사, 직권남용, 협박, 강요, 그리고 선거 개입 등 여태까지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게 팩트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법치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법 위에서 놀던 검사들, 판사들, 변호사들, 이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던 그런 방법들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낡은 관행이고 뿌리를 뽑아야 할 적폐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를 위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걸 모해 위증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만호 비망록이 맞다는 전제하에 이건 검찰이 모해 위증을 교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증인이었던 최 씨가 최근에 그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언론에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부가 증인들을 압박을 하거나 혹은 어떻게 시나리오를 열심히 써가지고 그 결과물 이걸 만들어내면 한순간에 그게 증거로 인정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됐던 정말 희한한 이 법치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의 뿌리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도 중요하지만 이번 이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안 중에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은상 고발장을 보더라도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이렇게 13명의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죠. 이문정 검사도 검찰 조사를 4번 받았는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말한 것으로 기재된 문구 중에 너무 치욕스럽고 구차한 말, 극히 일부만 어렵게 삭제 요구를 하고 그냥 서명 날인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도를 가진 조사자의 마음에 따라 조서가 얼마나 왜곡이 될 수 있는지, 그 철제 의자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지 그때 처절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까지도 저렇게 동료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을 벌여올 수 있었다는 게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증명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겠죠.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잘라져서 조서에 일부만 들어가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거고요. 안택은 성추행 사실을 누구한테 말하고 다녔냐 했더니 그 조희진 검사장이란 얘기를 했더니 수사검사가 움찔하더니 당연히 조희진 검사장 이름은 쏙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을 수호하자는,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자는 그 검사들, 정의로운 검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조서 기재할 때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꿔서 뉘앙스를 틀어버리거나, 다들 아시겠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심지어는 이미 정한 수사 방향, 결론을 끼워 맞춘 거죠. 그리고 혹은 결론에 반하거나 조사자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조서에 안 남기는 등 속보이는 장기술을 쓸 것 같아서 일부러 몇 가지 얘기를 남겼더니 당연히 그건 조서에 안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게 바로 한동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직접 중앙지검에 영상 녹화 CD와 진술조서 복사 신청을 바로 했는데 황당한 이유로 중앙지검은 거부를 했었고 계속 안 줘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당시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중앙지검은 복사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때도 나오는 이름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네요. 소송하면 줄 수밖에 없는 조서를 몇 달이라도 늦게 주려고 일단 불허하고 뉴스에 나오자마자 표변해서 복사해주는 이 검찰의 작태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이문정 검사가 세게 꼬집고 있고요. 결국 검찰의 의무 이행에 게으르다면 의무 이행을 전제로 주권자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을 검찰은 마땅히 내려놔야 당연한 겁니다. 이건 결국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도 다시 재수사를 통해서 이 억울함을 밝히고 그 당시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 전부 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또 처벌까지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검찰청장이 계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항명하는 모습도 중간중간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뭐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월 인사도 그렇고 7월에 곧 앞두고 있는 정기 인사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한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지지하신다면 이분들의 이 행보에 힘을 실어드리고 또 긴 텀을 두고 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박정희 스타일로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원칙, 절차대로 이걸 차근차근 개혁하려면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이번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제한은 어마어마한 그런 검찰 개혁안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